민트 오디오북. 인형놀이. 김미정. 새들은 너른 들녘을 누비며 부지런히 모이를 쪼아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새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서해를 향해 일제히 날아갔다.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낯선 풍경이다. 기류를 타고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떼들. 그들만의 규칙이 보여 신기했다. 새들이 놀던 들녘 건너편에 낙원빌라 두 채가 눈에 띄었다. 빌라 정문을 중심으로 오른쪽 500m쯤 가면 파인스톤 CC가 있다. 송산면 가곡리 사람들은 시골에 웬 대형 골프장이 생기나 처음엔 의아했다. 어마하게 큰 골프장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공을 칠까? 거의 고령에 가까운 가곡리 마을 사람들은 못내 궁금해했다. 서해대교가 개통된 이후 파인스톤 CC는 골퍼들로 조만원을 이루었다. 그곳은 서울 경기권에서 서해대교를 통해 오면 1시간이면 올 수 있다. 교통의 접근성도 좋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품격 있는 공간이며 곳곳에 바위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역동적인 코스가 매력적이다. 미지의 숲을 탐험하듯 드라마틱한 코스가 돋보여서인지 골퍼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공을 친 후 차로 20여 분쯤 달리면 한진포구, 안섬포구, 장구항에 닿을 수 있다. 질비한 횟집으로 들어가 바다에서 금세 잡아올린 물고기로 싱싱한 회를 즐기며 회포를 풀기 좋은 곳이다. 낙원빌라 왼쪽 400m쯤 가서 큰 도로 건너편은 현대제철과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가곡리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로 살아간다. 논과 밭을 끼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농가는 다 새로 지은 주택들이다. 다만 오여사네 집만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집인데다 요즘 보기 드문 빨간 기와집이다. 그때 남들처럼 그저 소박하게 농가주택으로 지었으면 될 일이었다. 빌라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 설계사가 토지 등본을 떼어 보여주었다. 빌라 건물을 지으려는 꿈에 뜬금없는 소금이 뺨을 후려쳤다. 한 모퉁이 땅의 소유가 시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울서 급히 내려온 시숙은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땅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그 땅은 둘째 준다는 말을 부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저기 모퉁이 땅도 둘째 거여. 자식 7남매 중 어떤 놈 하나 고향에 내려와 농군 된다는 놈이 없더니 다행히 둘째가 귀촌해서 고향집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다니 고맙다. 이제 농가마도 원이 없구나.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오 여사는 남편에게 다그쳤다. 사람 마음은 변하기 쉽고 아버님도 연로하시니 속히 당신 앞으로 등기를 내요. 살아계실 때. 당신 형님이나 형수 욕심은 하늘을 뚫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버럭 화를 냈었다. 우리가 그 땅에 농사 짓는데 그 땅이 어디 사라지나? 우리 집안은 그런 형제들이 아니야. 오 여사의 가슴 밑바닥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런 형제들이 아니여. 그러니까 당신은 우매해서 나까지 생고생시키는 거야. 오 여사 남편의 미간이 바짝 좁혀지더니 들릴 듯 말 듯 욕설을 씹으리며 밖으로 나갔다. 오 여사의 시어머니 장례를 다 치른 후 친척들이 장손인 큰형님 네에 모여 앉았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칠남매와 손주들까지 둘러앉으니 50평 거실 안이 꽉 찼다. 형님네 사위와 둘째 아들이 부의금 접수를 맡았었다. 발인 전날 밤 부의금 통을 통째로 큰 쇼핑백에 쏟아담아 가져갔다고 했다. 형님네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장례 비용 다 빼고 남은 돈이라며 몇백만 원을 내놓았다. 모두 의아한 눈빛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오 여사였다. 큰집 식구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봉투를 계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계산하는 게 상식이고 부의금 합계며 장례비용 등 명세서를 7장으로 프린트해서 칠남매가 다 볼 수 있어야지요. 겨우 프린트 한 장 달랑 가져와서 공개하는 건 이건 아니죠. 시누이들이 먼저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 뒤이어 다른 형제들이 한두 마디씩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잘못하면 칠남매가 부의금 때문에 싸움이 날 판이었다. 바로 벼락 같은 불효령이 떨어졌다. 왜소한 체격인 시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다들 아무 소리 마라. 장손이 선산도 관리하고 제사도 여러 차례 모셔야 하고 이제 나도 병원 들락거릴 고령이여. 맨날 돈 걷어서 병원비 해결할 겨. 앞으로 돈 쓸 일만 많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걸로 다 끝내.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금세 조용해졌다. 다들 입만 대빨 나와 있었다. 12년 전 당진 땅값이 치솟을 때였다. 오여사내도 기와집을 부수고 새로 빌라를 지으려 했다. 건축 설계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져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퉁이 땅의 주인은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르는 일이었다. 설계대로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이 필요했다. 건축비가 예상보다 더 나와 자금도 부족했다. 오 여사네 남편은 형님한테 당장 땅값을 못 주니 빌라를 먼저 지은 후 월세 전세를 받아 후 지급으로 땅값을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형님은 단박에 거절했다. 아마 돈밖에 모르는 형수의 농간일 게 뻔했다. 아니, 형님네 논과 과수원도 우리가 관리해주는데 그런 사정도 못 봐준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째 형님은 그리 야박하대요? 그냥 동생한테 주어도 되는 땅을. 아무래도 형수한테 무슨 큰 책을 잡히지 않고서야 남도 그렇게 안 하겠네 정말. 빚을 더 지더라도 그때 밀어붙여 빌라를 지었어야 했다. 아쉽게도 그만 기회를 잃고 말았다. 다른 집들이 먼저 빌라를 짓기 시작했고 낙원 빌라도 그때 생겼다. 파인스톤 시시에 골퍼들이 몰려들자 캐디들을 많이 뽑았다. 국가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많아졌다. 시골에 유입 인구들이 몰려들었다. 가곡리에 빌라촌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빌라는 주로 원룸이 많다. 유일하게 낙원 빌라만 2개 동 36개 룸 중 25평은 6개 룸만 있다. 25평은 앞 베란다와 뒤 베란다가 넓어 아파트 못지않게 쾌적하다. 멀리서 보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농가주택의 낙원 빌라는 별장처럼 보였다. 테라스 쪽에 진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멋스러웠다. 오 여사네 집은 시중조 때부터 살아온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집이다. 이 마을에서 이 집만 옛 그대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본 틀에 가끔 보수만 해오며 내년에는 새 집을 짓겠다는 말을 12년째 해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넘기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며 건축비와 인건비가 고공행진으로 올랐다. 오 여사네 부부는
점점 노인이 되어 농사일이 힘겹기만 하다. 하지만 늘 해오던 일이고 농사꾼이 땅을 판다는 일은 나라를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남편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 여사는 낙원빌라 관리소장으로 월급을 받고 남편은 농사를 지어가며 새벽 2시에 파인스톤 CC에 나가 서너 시간 잔디를 깎고 정리하며 월급을 받는다. 오 여사는 이제 나이 들어 농사일에 지친다고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았다. 밭과 논을 팔아 아파트에 살면서 둘이 버는 월급에다가 노령연금을 합하면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다. 오 여사가 남편에게 몇 번이나 설득하기도 하고 싸워도 보았지만 허사였다. 나이 들수록 더 굳어진 고집이 서로 변하지 않았다. 이래서 요즘 황혼 이혼하는 부부가 부쩍 느는 걸까. 모처럼 한가한 날이면 오 여사는 가끔 지나온 삶을 생각했다. 그 많은 시간들은 언제 다 사라졌을까. 아직 미혼인 아들 앞길 문제도 있지만 오 여사의 심성은 이혼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아예 따로 국밥으로 각자 번 돈은 서로 알아서 쓰니 오히려 마음 편했다. 오 여사 남편은 농사꾼이 먹을 게 천지인데 생활비가 왜 필요하냐며 지청구다. 오 여사는 벼 수맷값과 월급을 받으면서 어쩜 마누라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냐며 불만을 가끔 터뜨렸다. 어느 날 오 여사는 여권을 찾다가 서랍 한 귀퉁이 속에 숨겨놓은 남편 통장을 발견했다. 일이 꼭꼭 숨기다니 돈깨나 모아놨나. 심장이 두근거렸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한숨이 터져나왔다. 큰돈이 들어온 건 가을 수매 때이고 수입은 농업직불금과 농민소득에다 월급이었다. 그것만 해도 적지 않은 수입이다. 그런데 지출 지면이 상당했다. 1년 내내 줄줄이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인건비, 농기계 값의 모종, 씨값, 비료, 그물망 등 농사에 쓰는 잡다한 지출이 지면에 가득했다. 더구나 강아지 7마리 사료값과 다치거나 병날 때 사용한 카드값도 수월찮았다. 결혼한 딸년의 차 환경 부담금과 가끔 범칙금까지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 여사네 여동생이 가끔 당진에 오면 잔소리가 심했다. 생각해보니 헛말이 아니었다. 언니, 결혼한 딸이나 군제대 후 10년이 넘게 여태 공시만 하는 아들 계속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잖아. 이제 언니나 형부 다 고령인데 부모 공양은커녕 노인네 사회살 등골 빼먹는 것도 모르셔?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 생활비라도 내며 공부해야지. 어쩜 이 30대 중반이 넘도록 아예 직업이 공부가 됐네. 애들이 농사의 일도 빌라 관리 일도 남 일 보듯 하니 참말로 어이가 없네. 농사 짓는 언니와 형부를 보면 해마다 점점 등이 굽고 힘겹게 보였다. 속상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에 동생은 심한 말을 퍼부었다. 낙원빌라의 주인은 서울 사람이다. 오 여사네 집 가까운 곳에 땅을 사서 2개 동의 빌라를 지었다. 당진이 무용고였다. 빌라 앞 대나무 숲 왼쪽으로 돌면 가장 가까운 집이 오 여사네다. 빌라 주인은 오 여사네를 찾아가 관리소장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동산 여러 곳에 부탁해서 소개한 사람을 만나보면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오 여사는 50대 후반이었다. 빌라 주인은 오 여사네 부부랑 몇 번 식사하면서 깨달았다.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농촌 사람 치곤 오 여사가 매우 야무졌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서울서 오랫동안 큰 사업을 하는 사장 부부는 다른 관리소장을 구할 것도 없다며 아예 오 여사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인상이 밝고 진솔해 보이는 오 여사에게
임대 대리인으로 맡기는 서명을 끝냈다. 청소는 용역을 쓰면 사장이 지출할 테니 임대매매와 관리나 잘해주면 된다고 했다. 오 여사님은 시골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자 오 여사는 당차게 웃으며 말했다. 저 원래 대전광역시 출신이에요. 아이고, 어째 시골 사람 같지 않고 세련되고 똑부러져서 서울특별시 출신인가 했죠. 꽃길만 걸어왔을 듯 품위가 흐르는 사장의 부인 말에 모두 한바탕 웃고 말았다. 문자가 왔다. 205호였다. 소파 뒤쪽이 습기로 눅눅해졌다는 내용이다. 40대 중반인 205호 부부는 산업단지를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205호 부부는 서로 지나치다 마주치면 늘 웃으며 상냥스럽게 인사했다. 가끔 회사에서 간식으로 나누어준 빵을 하나를 안고 오기도 했다. 빵을 가져온 날 마침 강아지들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쐬며 산책하고 있었다. 205호 여자가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빠른 와이퍼처럼 꼬리를 요란스럽게 흔들었다. 소장님, 주인이 미인이라 그런지 강아지들이 다들 예뻐요. 얘들이 예쁜 얼굴이기도 한데 사랑을 듬뿍 받아 표정이 밝아 보여서 그래요.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둘은 까르르 웃었다. 205호 부부는 인상도 좋은데다 말씨도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오 여사는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205호실에 들어섰다. 세상에, 25평 거실 안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면에 수십 벌쯤 보이는 현란한 색깔의 한복이 나란히 걸려있다. 흰색 거실장과 회색빛 패브릭 소파에는 다양한 표정의 크고 작은 인형들이 오 여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등골이 서늘했다. 부부만 사는 집에 웬 인형이 이리 많을까? 혹시 무당? 사이비 광신자? 여러 생각이 스쳤다. 오 여사는 205호에서 서둘러 나와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빌라의 여러 문제를 전문으로 맡아 수리해주는 김 기사를 불렀다. 김 기사가 빌라에 도착하자 오 여사는 205호에 함께 들어갔다. 김 기사도 인형을 보고 놀랐다. 이리 인형이 많은 집은 처음 보네요. 요즘 사람들 별의별 이상한 취미들도 많아서. 김 기사는 누수 탐지 기계로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몇 해 전 겨울이었다. 오 여사는 낙원빌라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대에서 흩어진 종량제 봉투를 정리할 때였다. 검은 비닐에서 삐져나온 어른 인형의 일부를 보고 괴성을 지르며 나자빠진 일을 겪었었다. 시신인 줄만 알았다. 누군가 쓰고 버린 아이돌이라고 빌라 입주민이 설명해 주어 그런 어른 인형들이 있다는 걸 오 여사는 처음 보았다. 남편의 시신을 토막내어 여러 개 종량제 봉투에 나누어 담아 찾을 수 없는 곳곳에 버렸던 구유정 사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어 고인의 모자에서 겨우 찾아낸 머리카락 몇 가닥을 놓고 장례를 치른 사건이 일어나던 무렵이었다. 그런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던 무렵이라 오 여사는 더 즐겁했었다. 오 여사는 그런 일을 겪은 후 인형만 보면 귀엽다는 생각보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저녁을 먹은 후 마당으로 나왔다. 보랏빛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오 여사의 단아한 눈썹을 닮은 초승달이 선명해 보이는 밤이다. 해가 기울면 시골은 사방이 캄캄하고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되고 만다. 아들이 웬일로 커피 2잔을 야외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잠 안 올 텐데. 녀석이 너스레를 떨었다. 제 녀석이 커피를 타왔으면서 할 말이 있나? 오 여사는 생각했다. 이 시간에 커피 마셔도
엄마는 베개만 베면 금방 골아떨어진다. 자연 속에서 땅과 함께 씨름하며 사니. 땀 흘리는 게 엄마의 건강 비결인가 봐. 주위에 엄마 연령대 사람들 보면 약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엄마는 온종일 일해도 금방 밭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 과일로 잘 먹고 잠도 푹 잘 자니 이게 행복이지. 오랜만에 아들이 타준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보니 별무리가 쏟아지고 있었다. 환상적인 나만의 야외 카페. 어떤 화려한 카페와 견줄 수 있으랴. 오 여사는 평안을 느끼면서 여동생의 걱정 어린 말들이 떠올랐다. 금세 씁쓸해한 기분이 들었다. 언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참 좋은데 어쩌면 그건 정신승리법이라 할 수도 있어. 중국 류신이 쓴 아큐정전이란 소설에 나오는 얘긴데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포기가 깃든 자기 위로. 도저히 현실을 바꿀 힘이 없으니. 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명한 작가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오 여사는 생각했다. 고생도 안 해보고 책으로만 경험한 동생은 모를 것이다. 흑투성이가 되어 땀 흘리며 육신은 고단해도 걱정거리가 없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평화로웠다. 오 여사네 가족도 서로 바빠서인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었다. 오 여사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오늘 205호에서 소파 벽면 쪽으로 축축하다고 해서 들어갔잖아? 근데 그 집에 인형이 무척 많더라. 요즘 어른들도 인형 모으기가 대세인가? 가끔 당진 시내에 나가보잖아. 학생들이 거의 가방에 인형을 몇 개씩이나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더라. 호기심이 많은 엄마가 마침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에게 물어보았지. 인형을 몇 개씩이나 달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도 실례가 안 될까? 단박에 여학생은 말하더라. 아무런 표정도 없이 예뻐서요 그러더라. 오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려는 마음을 금세 접었다. 다른 애들이 죄다 인형을 달고 다니니까 덩달아 달고 다니는 애들도 있겠지. 요즘 아이들 풍요 속에 외롭기도 하지. 인형에게 위로받고 치유받으려는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로 분주해서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살필 시간이나 마음이 참 부족하지. 그저 새 아파트, 신도시,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물질만 쫓고 있으니 말이다. 다들 돈 버느라 이 애들을 학원으로만 돌리니. 요즘 젊은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사는 것 같아. 그러자 오 여사의 아들은 오호 하며 감탄한다. 엄마는 농사 짓는 사람 같지 않아. 엄마가 대학 나왔으면 분명 한 자리 할 뿐인데. 아들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지 오 여사의 마음을 한껏 띄웠다. 아들은 10년이 넘도록 공시에만 전념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선후배 간에도 점점 소원해졌다. 대화를 오래 나눌 상대가 이제 엄마뿐인가. 오 여사는 염려스러웠다. 참, 엄마 인형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네.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멕시코 소치밀코 운하에 있는 어떤 인형의 섬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대. 인형을 보러 멕시코로 관광을 간단 말이냐며 오 여사는 어이없어 했다. 산타나라는 사람이 섬에 살면서 익사한 소녀를 발견해 묻어주었대요. 바다에서 떠내려온 인형을 소녀를 위해 나무에 매달아 주었대. 그는 26년 동안 인형을 나무에 매달았다네. 섬에 오는 관광객도 인형을 매달자 개수가 7천여 개 정도가 되었대요. 다 아기나 어린아이 인형이래요. 세월이 흐르자 인형은 바람에 찢기고 낡아지며 손과 발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까지 떨어져 나간 인형도 생겼대. 밤에는 더 무섭지. 산타나 후손들이 섬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공포의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네요. 오 여사는 오늘 밤은 왠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손과 발, 목이 떨어져 나간 인형들이 오 여사 앞에서 흔들거리며 다가왔다. 다음 날 빌라 우편물 수거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205호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도 없는데 인형이 엄청 많던데요. 인형 모으기가 취미인가? 205호는 코스모스처럼 하늘거리며 웃었다. 우리 부부는 아기를 안 낳고 살기로 했어요. 이제 40대 중반이니 낳을 수도 없고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요리해서 저녁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둘이 인형놀이를 해요. 우리는 TV나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혼란스러운 정치 논쟁. 솔직히 우리 사는 거랑 별 상관없잖아요. 오 여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른들이 인형놀이를 해요? 어머, 신기해라. 다행히 남편도 취미가 같아 인형놀이 하니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은 왕자와 공주로, 성춘향과 이도령으로 재밌어요. 그러자 오 여사는 팔짱을 낀 채 큰 눈을 더 크게 떴다. 어머나 세상에, 두 분이 참 예쁘게도 사시네. 요즘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 갈등이 심한 부부도 많은 세상인데 서로 궁합이 잘 맞는 부부네요. 저번 주말에는 서울 가서 어쩌면 해피엔딩이란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오 여사는 뮤지컬 하며 신기한 눈빛이 되었다. 헬퍼봇이란 올리버와 클레어의 이야기인데 로봇이 보여주는 인간보다 더 따뜻한 사랑 이야기예요. 오 여사는 결혼 전 영화관 가는 걸 좋아했다. 결혼 후 뮤지컬은커녕 남편과 문화예술 체험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냈다. 맞벌이에서 번 돈이 꽤 되어 이젠 아파트를 사려고요.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주적주적 내리는 가을 빗소리, 황금 들판을 휩쓰는 바람의 길. 풍요로운 가을임에도 가슴이 허허롭게 느껴졌다. 한 계절이 또 가고 있었다. 늦은 저녁 무렵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낙원빌라 양쪽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를 달았다. 멀리서 보일 정도로 전세, 월세 놓음, 임대 문의, 전화번호까지 크고 선명해 보였다. 낯선 번호는 이미 빌라 A동 현관 앞에 와 있었다.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마스크까지 한 청년이었다. 오 여사는 긴장이 되었다. 원룸 구하려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 빌라에 박효신 씨 살고 계신지요? 아니, 흰 마스크 쓰면 좀 좋아. 왜 요즘 젊은이들은 검정 옷에 검정 모자, 마스크까지 온통 검정인가 몰라. 학생들 체육복조차 다들 검정으로 바뀌고 있으니 세상이 살벌해서인가. 생각하며 오 여사는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았다. 글쎄요, 요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자 청년의 유난히 까만 눈동자에 물기가 차올랐다. 착해 보이는 눈망울에서 금방 눈물이 쏟아질 듯했다. 박효신이란 이름을 백방으로 수소문에 알아냈어요.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 여사는 물었다. 무슨 사정으로 박효신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거듭말했다.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빠와 싸우고 나갔다고 엄마는 곧 돌아올 거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빠는 2년 전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아직 호적에 남아있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가면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익근무라도 하려면 엄마를 만나 도장을 꼭 받아야 해요. 청년의 얘기를 듣고 보니 오 여사의 마음이 애잔해졌다. 사정은 참 딱하네. 근데 나는 사장님이 아니고
임대 대리인인 그냥 관리소장이에요. 멀리서 왔으니 참 어떡하나. 일단 내가 전화해서 바꿔줄게요. 오 여사는 청년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애절한 호소가 가슴을 후벼 팠다. 205호의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평일과 다름없이 노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두 부부가 인형놀이하는 시간인가. 오 여사는 205호 박효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이제 벽에 습기는 안 차지요? 얼룩진 벽면은 다시 도배해 줄게요. 그러자 205호의 밝은 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어머, 소장님, 이제 습기는 안 차요. 도배는 알아서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소장님, 늘 감사드려요. 평소처럼 밝은 박효신은 상냥하게 말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박효신 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바꿔줄게요. 오 여사는 상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청년에게 냉큼 휴대전화기를 넘겼다. 입모양으로 어서 통화해보라며 신용했다. 박효신 씨 맞죠? 저 순천 사는 현수예요. 엄마. 휴대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름은 같은데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만 끊어요. 205호 박효신은 전화를 단박에 툭 끊어버렸다. 통화하는 모습을 보던 오 여사는 동명인가 보네. 설마 엄마라면 16년 만에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니라고 하겠어 하며 청년 옆에서 중얼거렸다. 고개를 돌려 푹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는 청년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우욱 숨죽여 울었다. 아니, 엄마예요. 울 엄마. 5살 때까지 들었던 엄마 목소리. 그 목소리를 제가 어찌 잊겠어요. 청년의 말에 오 여사의 가슴은 송곳으로 후비는 듯했다. 엄마이면, 진짜 엄마이면 그리 딱 잘라 말할 수 없을 거다. 천륜인데.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더라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형놀이하며 행복하게 산다지만 16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그리 박절하게 대하다니. 오 여사는 분노마저 일었다. 청년은 울음을 삼키려 참다가 끝내 끄억 토해내고 말았다.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순천으로 내려가기 힘들어. 고속도로 밤 운전은 위험하기도 하고. 마침 공실이 있으니 하룻밤 자고 가요. 내가 이불과 베개는 갖다 줄게. 청년은 들먹이던 어깨를 돌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그냥 가겠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요. 소장님 감사했습니다. 청년은 소형차를 몰고 어두운 들판 속으로 사라졌다. 오 여사는 21살 앳된 청년의 차가 사라진 캄캄한 들판을 무연히 바라보았다. 오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애잔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막걸리병이 보였다. 남편이 먹다 남긴 술이 반 정도 남아있었다. 몇 컵을 부어 들이켜니 정신이 금세 알딸딸해졌다. 맨정신으로는 나를 홀딱 세울 것 같은 밤이다. 오 여사는 침대에 누워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60대 후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일복이 참말로 많은 팔자다. 70세가 코앞인데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다. 평소 기가 넘치는 활달한 성품이라 어릴 때부터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살았다. 오 여사는 10대 때는 공장에 다니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 20대에 일했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돈을 꽤 벌었다.
오빠를 먼저 결혼시켰다. 여동생 대학 뒷바라지를 한 후 결혼하기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뒤늦게 결혼했다. 동네에서나 친척들이 오자경은 효녀 심청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었다. 오 여사는 후회는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주어진 삶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 여사의 여동생은 당진에 올 때나 안부 전화할 때마다 노심초사다. 언니는 농사일도 벅찰 나이에 빌라 2개 둥 36개나 되는 룸을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30대 힘이 넘치는 놈이 빌라 관리 좀 해주면 좀 좋아. 농촌 일손 바쁠 때는 손이 빠르기로 소문나서 남의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고임금을 받는다면서. 아이고, 언니는 슈퍼 할머니야. 건강 생각도 제발 하시라고. 동생이 통화할 때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잔소리로만 들렸었다. 하지만 어쩌면 낙타처럼 일만 하는 노예의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붉은 햇덩이가 서해로 꼬리를 감추었다. 빌라 옆 제법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참새떼들이 제잘거림이 시작되었다. 오늘따라 굉장한 소음이 되어 시끄럽게만 느껴진다. 하루 동안 밥벌이를 마친 수백 마리 참새떼들의 짹짹짹 짹짹잼 새소리들이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대나무 숲 여린 가지로만 이리저리 옮겨가며 그네 타는 참새들. 하루의 일과를 서로 주고받는 수다쟁이들의 떼창이 오늘은 폭력으로 느껴졌다. 오 여사는 입으로 빵 하며 우렁차고 공명 있는 총소리를 내었다. 그런데 떼창은 아랑곳 없이 계속되었다. 새머리라는 말은 들렸다. 새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 시끄러운 떼창 소리에 빵 하고 총소리를 내었을 때 새들은 금방 쥐 죽은 듯 조용해졌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새가슴이었다. 그런데 새머리들조차 공갈 총소리인 걸 얼마 안가 알아챘다. 이젠 공갈 총소리는 약발이 안 먹힌다. 박효신을 찾아왔던 청년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5호가 두유 박스를 들고 오 여사네로 찾아왔다. 오 여사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고추밭에 있었다. 아직도 낮엔 불볕더위지만 오후 5시가 지나면 열기가 조금 수그러들었다. 열기를 쉽게 빨아들이는 흙 덕분이었다. 고추대가 높아 안진뱅이 의자에 앉아 일하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골랐다는 홀로 있는 시공간에서 오 여사는 평화롭고 행복하다. 빨간 고추가 꽃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 여린 초록빛 모종이 자라 햇볕과 바람과 늦은 비에 흔들리며 이런 탐스러운 빨간 열매를 맺다니. 반지르르하게 빛나는 빨갛게 여문 고추를 딸 때 해마다 감격스러웠다. 더 큰 기쁨은 고추 매매한 목돈은 오로지 오 여사의 통장으로 오롯이 들어왔다. 차양 모자를 쓰고 긴 바지와 소매인 옷을 입은 오 여사는 목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낸다. 남들은 농사가 엄청난 고생인 줄로만 알고 있다. 땀 흘리며 흙투성이로 살아도 수확의 희열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205호가 전화하는 바람에 오 여사는 안진뱅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펴며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고추밭에서 나왔다.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205호를 거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너무 일만 하시는 것 같다며 이제 좀 쉬실 연세예요 라며 말한다.
난 일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아요. 즐기며 일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들 더 힘들어하네. 하며 오 여사는 후후 웃었다. 모자와 장갑을 벗고 대충 온몸에 흙을 턴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205호는 두유 박스를 내민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돼요. 왜 자꾸 뭘 가져와. 암튼 가져왔으니 잘 마실게요. 오 여사는 싱크대에서 손만 씻고 얼음을 동동 띄운 매실차 2잔을 내왔다. 분명 205호는 어떤 해명이나 하소연할 거라 가늠되었다. 말없이 매실차 한 모금을 마신 후 205호는 입을 연다. 소장님, 사실 그 애 울 아들이에요. 박효신의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낸다. 얼굴을 아예 무릎에 파묻고 흐엉 소리내어 운다. 다시는 지금 누리는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5살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겠어요. 그때는 내 나이 29이라 너무 철이 없었고 정말 폭력이 무서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집으로 오는 시간이 되면 심장이 바짝 오그라들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오 여사가 건넨 휴지로 205호는 연신 눈물을 닦고 코를 풀어낸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반이나 풀어쓴 후 다시 말을 이어간다. 집을 나간 후 공장이 취직해 2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방을 얻은 후 아기를 데리러 갔었어요. 하지만 가난에 찌든 그 집에 홀 시어머니와 여전히 술에 절어있는 그 인간을 보니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그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도망쳐 나왔죠. 그 후 다시는 순천을 향해 눈길도 주지 않고 살아왔어요. 멀쩡한 정신일 때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 어쩜 술만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박효신은 작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벅벅 치며 운다. 청년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아빠는 죽었다고 하던데. 오 여사의 말에 박효신의 눈물 젖은 눈빛이 반짝 빛난다. 오죽하면 내 이쁜 아기를 놔두고. 통곡하는 그녀의 등을 오 여사는 감싸 안는다. 낙원빌라 뜨락 한 모퉁이에 장롱과 소파, 거실장 등이 나와 있다. 가구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순천 청년이 다녀간 지 2달쯤 지났다. 205호 부부가 미국 LA로 떠난다고 전세금을 빼달라고 한 건 1달 전이다. 박효신 언니네 부부가 오래전부터 LA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요즘 번창에서 마트 한 코너를 205호 부부가 맡게 되었다고 했다. 언니네랑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했다. 혹시 박효신 아들이 찾아올까 봐 피하는 건 아닐까. 오 여사의 우려를 아는 듯 박효신이 다가와 당당해진 표정으로 말한다. 소장님,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LA 초청 이민 절차 밟으며 아들과 만났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리고 공익근무 건강하게 잘 끝내고 할머니랑 미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16년간 엄마가 못 키웠으니 이제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려고요. 오 여사의 얼굴이 환해지며 박효신의 손을 잡는다. 어머, 잘됐네. 잘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 인생을 알게 되면 누구나 엄마가 된다는 건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 철없던 젊은 시절 자식에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아이의 마음을 그때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게 가장 뼈아픈 회한이 돼. 정말 잘했어. 오 여사는 한 손으로는 박효신의 가냘픈
흰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토닥인다. 두 여자는 환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 많던 인형들을 보육원으로 미리 보냈다며 205호는 말한다. 이제 우리의 인형놀이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인생,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진짜로 살아가려고요. 서해바람과 삽교천의 바람이 부딪혀 돌개바람을 일으킨다. 돌개바람은 울창한 대나무 숲을 심하게 때리고 도망친다. 거친 돌개바람의 방향에 따라 대나무 가지들이 거친 춤을 추고 있다. 대나무 숲 속 안은 언제나 그늘져 어둡다. 그늘진 대나뭇잎 사이로 변위가 비쳤다.